580페이지로 가볼게요. (1, 2, 7, 5) 문제 볼게요. 세금과 공과금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조정 각각 시키고 있죠.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 명세서에서 정상 처리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문제만 가지고 볼까요? 자, 자동차세는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도 문제가 없고, 자, 증권거래세가 있죠. 자, 증권거래세는 문제가 없어요. 세금이죠. 근데 증자할 때 재비용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뭐로 처리하죠? 증자 재비용. 우리 증자 관련 재비용은 우리 회계에서 장부에서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아니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 차감하게 되죠.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되잖아요. 세법도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나타났다는 건 이걸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때는 송금 불산입 우리 증자 재비용 얼마 이건 지금 자본 한쪽이 자본을 건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오면 기타로 처리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세법도 똑같이 상동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건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세금과 원가로 처리했다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송금 인정 안 하고 기타로 처리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정자 재비용이고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거는 증권 거래세죠. 거래세는 세금이에요. 증자 관련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얘는 자 공장용지 취득세 얘는 우리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분해 둬야 되겠네요. 얘는 토지 취득세죠. 자 그리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이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부는 뭐 문제없고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도 우리 벌금이니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이고 산재보험인데 연체료는 문제가 없죠. 대한적십자회비 뭐 이것도 뭐 문제없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이 세 개만 조정할 거예요. 세 개만.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먼저 받고 자, 우리 세금과 원가금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면 저희 불러오기 눌러서 엔터 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방금 했던 공장용지 취득세 송금불산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 주차위반 과태료 송금불산입이죠. 자, 그럼 이 세 개 조정할게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우리 먼저 공장용지 취득세 토지분 취등록세 적혀 있는 거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자, 금액 70만 원이고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30만 원 그리고 주차 위반 과태료 12만 원이다.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자,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법인세분인데 이렇게 쓰는 거 뭐 마음 찝찝하면 내용 한번 보고 직접 쓰셔서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666페이지로 갈게요. (666페이지) 1282 자, 3번 문제요. 뭐 이번에도 뭐 조정 각건별로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자동차세는 문제 없고 증권거래세 문제 없고 공장용지 취득세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토지취득세 계속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이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얘는 문제 없죠. 근데 이번에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이네요.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라고 방해해야 된다라고 앞에 이야기했던 거고 주차 위반 과태료 이거는 벌금이고 건강보험 가상금 회사 부담분 뭐 어떻게든 가상금이죠. 늦게 냈나 봐요.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이고 교통유발 부담금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는 보유세니까 문제 없네요. 그럼 이번에는 5개를 조정해야겠네요. 자, 세금과 원가금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공장 자동차세 문제 없고 증권거래세 문제 없고 공장용지 취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자 관련 재비용 주차 위반 건강보험 가상금 이렇게 5개죠.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첫 번째는 토지 등 취득세 1,00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우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직접 입력 눌러서 증자 재비용 금액 80만 원 이때는 소득 처분을 기타.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 건강보험 가상금 30만 원. 자,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풀고 또 풀고 계속 풀면 얘네들이 눈에 익어요. 근데 얘를 나중에 안 보면 다시 얘네들 까먹으니까 시험 전에 지금 제가 쓰는 페이지들 있죠. 그래서 송금불산의 일단 항목을 쭉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금방 기억이 나니까 시험 때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시험 전에 지금 불산의 항목들 다시 한 번만 쑥 훑어보고 시험 때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705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85
3번. 자, 이번에도 뭐 각 건별로 행해라 적혀 있네요. 자,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얘 문제 없고, 산재보험료 얘도 문제가 없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얘는 우리 가산세 벌금이죠. 자, 얘는 안 되고, 자, 이번엔 대표이사 주택 종합부동산세. 자, 이거는 당연히 우리 법인의 경비 아니니까 송금부산입인데, 이번엔 대표이사 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여라고 처분해 줘야 되겠죠. 개인 거니까, 대표이사 주택이니까. 자, 환경개선 부담금 얘는 문제가 없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자, 이거 앞에 제가 개발 부담금이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추인해 줄 거라, 송금 인정해 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할 거예요. 얘는 송금불산입 유보.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 얘는 벌금이니까 안 되고, 건강보험 연체료는 문제 없고,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대주주 거를 왜 내죠? 얘는 우린 그럼 송금불산입 주주니까 우린 배당이라고 처분해야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적십자 회비 이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5개의 조정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 회차가 지금까지 세금과 공과금 명세에서 나온 것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어렵게 나온 회차예요. 지금 이 80몇 회차 나왔을 때 이때가 역대급 제일 어렵게.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산재보험료나 얘는 문제 없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표이사 주택거, 토지개발, 주차위반, 대주주 증권거래세. 근데 사실 대표이사 주택하고 대주주 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한다는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소득 처분을 당연히 괜히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 보면 뭐 과속이나 주차 위반이 업무 관련이 있다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지,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했으면 상여라고 해서 직원이 물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정 등록에 가서, 자, 먼저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금액이 30만 원이고 기타 사회 유출이고, 다음 대표이사 주택 종합부동산세 300만 원. 이거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할 거고, 다음 토지 개발 부담금 100만 원. 얘는 유보 발생.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대주주 증권 거래세 10만 원. 이건 인정 배당으로.
다음 727페이지 727페이지 1287 2번 볼게요.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에 입력된 내용이다. 자, 이번에 입력된 자료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세무 조정 시 같은 소득 처분인 경우에도 건별로 각각 세무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각각 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사 건물 정착 토지 취득세. 얘는 토지 취득세니까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할 거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얘는 소득과 관련된 거니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얘는 문제 없죠. 자, 다음 제조부서 사용 화물차 자동차세. 얘도 자동차세는 문제 없고, 제3분 주민세. 얘도 별 문제 없네요. 증권거래세. 얘는 세금이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료. 연체료는 이자니까 송금 인정하고,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얘는 벌금이죠. 그럼 이번에 송금불산입 할 거는 3개만 있네요.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소에 가서 불러오기 하고, 자, 처음에 토지취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그리고 속도위반 과태료, 이렇게 3개만 송금불산입이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첫 번째는 토지취득세 450만원 유보 발생. 다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기타 사회 유출 속도위반 과태료 6만원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거 끝났어요. 자, 지금 우리 녹색 책 가지고 있으니까 선급비용 명세서는 녹색 책을 먼저 하고 우리 빨간색 책으로 제가 넘길게요. 얘는 간단해요. 자, 우리 교재 479페이지로 가서 자, 선급비용 조정 명세서를 볼 건데, 자, 우리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어떨 때 사용을 하죠? 479페이지. 이걸 우리 결산할 때에 비용 취소하거나 할 때 비용하고 대응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이나 부채 계정 과목의 계상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반대되는 계정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선급 비용을 작게 처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비용을 작게 취소했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가 기말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할 때 우리가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건 대변에 비용 계정 과목이 이렇게 와서 비용, 지금 얘는
비용을 취소하는 회계 처리잖아요. 차기 거. 그죠? 우리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한다는 건. 그런데 지금 이걸 처리 안 했다는 건 비용 취소를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 과소 계상이라는 건 이 분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연가 예상으로 정확하게 수령 분계를 하면 아무 문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을 1원이 나더라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납부할 때에 우리 선급 비용 얼마다 전액을 현금 얼마다 납부해 놨고 결산 시 그냥 우리는 수정 분계를 안 해버리면 반대로 선급 비용의 과대 계상이죠. 비용 인식을 안 했죠. 그러면 올해 발생한 비용만큼은 인식해 줘야 될 거예요. 자, 컴퓨터가 계산 다 해줄 건데 지금 이 서식의 취지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 보험료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일할 계산 알아서 될 거고 또 우리 임차료라든지 그런 건 월할 계산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다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 기간하고만 쓰면 다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 48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지금 첫 번째 보험료가 납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급이자 뭐 임차료 납부한 것들이 있어요. 다 내년까지 걸쳐서 있는 건데 10월 4일자 지급이자 270만 원 중 65만 원은 재무상태표상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른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중에서 65만 원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다란 이야기죠. 선급비용에 대해서 65만 원만큼. 근데 나머지는 안 했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각 계정 과목별로 각각 세무 조정 등록할 것. 자, 그럼 9200번 회사에서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시고 여기 선급비용 명세서 제가 메뉴도 설명 안 하고 문제부터 본 거는 쓰면 금방 여러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문제 6월 1일 보험료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험료죠. 그래서 2번 선급보험료 선택하시고 자, 거래 내용은 우리 문제에서 알려주면 쓰고 아니면 비워놓을 거예요. 차량 보험료라고 적혀 있고 거래처도 F2번 눌러서 있으면 선택하고 없으면 그냥 직접 써주시면 돼요. 교보회상 자, 기간은 2020년 6월 11일 2021년 6월 10일 지급액은 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선급비용을 이 금액만큼 차기 거만큼 선급비용 인식해야 된다라고 써준 거예요. 내년 6월 10일 거까지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회사 계상 안 했죠. 그래서 이 금액 전부 다 송금불산입으로 조정할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지급이자죠. 그럼 미경과 이자 1번 선택을 하고 자, 차입금 이자고 얘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빌렸네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금액은 270만 원인데 지금 우리 문제 아래 당구장 표시에 65만 원 처리했다라고 적혀 있죠. 선급 비용이 자산 계정 과목이니까 재무 상태표에 계상됐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만 원 쓰니까 그래도 전부 다 안 했죠. 조금 차이 나더라도 전부 다 조정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지급 임차료 그럼 3번 선급 임차료 선택하고 사무실 임차료 미도 빌딩 2020년 12월 5일 2021년 12월 4일 840만 원이고 회사는 하나도 계상 안 했대요. 그래서 780만 원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것들 결론적으로는 내년 비용이니까 내년에 추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비용 아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내년 비용 이만큼 선거 비용 하면서 우리 장부에 이 분계를 하길 원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분계를 지금 이 금액만큼 여기 했으면 조정액이 안 나올 건데, 그럼 이 금액만큼 자 조정 등록 F3번 가면 자 우리 아래 빈칸에 가서 첫 번째는 보험료죠. 자 F4번 누르시면 보험료 치면 성급 보험 비용 보험료 과속 예상이라고 적혀 있죠. 얘가 조정 대상 금액 88만 2,191원 유보 발생이다. 두 번째 거는 이자네요. 그럼 이자라고 치면 성급 비용 이자 비용 과속 예상 17,582원 유보 발생이고, 임차료도 성급 비용 임차료 780만 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전액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쓰면 납부할 때 여기에 200만 원을 만약에 전액 성급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납부 시에 200만 원이다라고 쓰면, 그럼 거꾸로 이 금액만큼 올해 송금 산입해야 된다라고 성급 비용을 너무 과대 계상했다고 거꾸로 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비용 처리를 전부 다 했다는 세무사의 시험은 전제 조건이라서 기말에 우리가 회사 계상액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전기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다 올해 추인해 줘야 되겠죠. 그럼 추인해 주면 여기에서 추인해 줄 때는 여기도 보험료라고 치면 전기 성급 비용에 대해서 유보 감소 조정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올해 전부 다 기간이 경과되는 부분 추인할 부분은 이걸로 처리할 거예요. 자, 이게 이 소식 전부 다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시험에 나올 거예요. 성급 비용 명세서인데, 자, 교재 607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277. 자, 문제 보면 다음 자를 이용하여 성급비용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자, 차이나리 손해보험은 올해 가입하고 내년에 끝나네요. 성급비용 18만 5,405원의 계상되어 있다. 자, 공장자동차 보험은 납부액만 적혀 있고 특별한 거 없고,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전기에 성급비용으로 67만 1,000원이 기말잔액으로 있죠. 우리 기말잔액 얘가 필요한 건데, 얘는 전기분 성급비용이 단기에 도래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올해 다 도래했다는 말은 전기거 추인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전기거. 지금 얘가 올해 단기에 다 도래했다는 건 올해 얘가 다 해소됐으니까 추인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키보드 살살 좀 쳐주세요. 수업할 때는. 자, 그럼 지금 이제 내용 전부 다 봤죠? 그죠? 자, 이 부분만 제가 체크하자라고 한 거예요. 기말잔액을. 자, 그럼 이제 성급비용 명세서로 가서, 자, 일단 내용 있는 거 먼저 할 건데 전부 다 보험료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때 얘네들 조정하는 사항은 구분해서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방금 F4번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성급보험료고, 첫 번째는 공장 화재보험이고, 거래처는 차이나리 손해보험, 2020년 2월 1일 2021년 1월 31일 지급액은 218만 3천원이고, 회사는 18만 5,405원을 계상했다. 그럼 지금
차이가 조금 나죠. 그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시험 나왔을 때는 얘가 차이가 안 났는데 날짜 수 366일이라서 날짜가 안 맞았던 거예요. 이 시험 나올 때는 윤달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딱 맞았었는데 근데 우리 뭐 떴으니까 이거 조정하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성급보험료에 공장 자동차 보험 근대 해상화재 2020년 8월 1일 2021년 7월 31일 자, 지급액은 175만원. 근데 회사 계상액은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전액 다 조정할 거고, 다음 성급보험료에 본사 자동차 보험 삼정화재 2020년 4월 1일 2021년 3월 31일 210만원이다. 자, 우리 전기권은 여기 쓰는 거 아니고 조정만 하는 거예요. 전기권은.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조정할 게 3개가 생겼죠. 예, 마이너스 뜬 거는 차감 조정으로 할 거예요. 제가 1원이라도 조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연에 관련된 거는 이연의 비용에 관련된 거는 세법하고 회계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일하계산에서 다 정확하게 처리하면 문제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그냥 공장 화재 보험 관련된 거 507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공장 화재 보험 유보다. 혹은 성급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음 아래 근대 해상화재 거 성급 비용 공장 자동차 보험 이렇게 쓰면 길죠. 101만 6,438원 유보 발생. 자, 얘는 송금 불산입 성급 비용 공장 자동차 보험 유보다. 다음 또 성급 비용 본사 자동차 보험 51만 7,808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성급 비용 유보 발생. 자, 다음은 우리 이걸 보는데,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차감 조정의 유보가 있다는 거고,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가산 조정의 유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산 조정 유보, 차감 조정 유보를 따질 거예요. 그럼 얘는 가산 조정 유보인데 추인될 거죠. 그러면 차감 조정에 와서 전기 성급 비용이다. 그러면 67만 1,000원. 얘는 추인되는 거니까 올해 다 도래해서 유보 감소. 송금 산입 전기 성급 비용 유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자, 다음 655페이지 1281 655 1281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의 보험료 개정 원장의 일부이다.
전부 다 보험료라는 거죠. 상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데 세무조정 없는 거래도 작성하래요. 세무조정 없는 거래가 뭐 정확하게 했거나 아니면 올해 전부 다 기간이 끝나버리거나 세 번째 것처럼 이런 것도 다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 자, 그럼 상급비용 명세서로 가서 자, 먼저 성급보험료 이거 이제 거래 내용은 공장화재보험료 거래처 없으니까 뛰어넘고 기간 2020년 1월 31일 2021년 6월 30일이고 지급액은 120만 원이다. 또 보험료니까 손해보상보험금 2020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300만 원. 다음 또 성급보험료 이행보증보험 2020년 8월 8일 2020년 9월 22일 25만 원이고 올해 끝나서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왜 성급비용 보험료로 써야 되죠? 자, 또 성급보험료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 2020년 10월 25일 2021년 10월 25일 130만 원이다. 그럼 이번엔 구분해서 3개 조정만 해주면 되죠. 정말 분위기가 일단 보고 보험료, 이자, 임차료 구분해서 쭉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이건 사실 제가 이걸 왜 먼저 했냐면 AT 시험이 더 어려워요. AT 시험은 장부조에서 성급비용 처리했는지 보험료 처리했는지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문제에서 내준 정보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사의 시험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 입력하는 게 좋겠네요. 자, 성급비용, 공장 화재 보험료 42만 116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성급비용 이보다 다음 성급비용 손해보상 보험금 유보 발생 우리 오늘은